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26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왜요? 우리 옛날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둘째나 간다. 가만히 있으면 둘째나 간다. 정경심 교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경심 씨. 아이고 며칠 전에 딸 그 조아무개 양이 보면 생일이었는데 가족끼리 둘러앉아 생일 밥상도 한번 못하고 라고 딸 생일인데 아들은 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그래서 뭐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그야말로 감성 마케팅 피눈물이 난다. 피눈물이 난다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역시 네티즌 이 SNS의 강국이에요. 보니까 그 조양이 그 문제의 부산대 의전원 그 조양이 바로 생일날 그 보면 자기 엄마는 피눈물을 갖다가 삼키면서 가족끼리 밥도 한 그릇 못했다고 한탄을 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지인들과 어울려 최하 9만 원짜리 최하가 9만 원이랍니다. 되는 그런 고급 중식 레스토랑에서 칵테일을 넣고 먹었던 사진들이 보면 사진들이 SNS에 돌고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겁니다. 그 생일 잔치를 한 건 그 딸이 그 멘탈이 굉장히 강한 여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전에 또 뭐 어디 뭐 SNS 같은 데에도 뭐 나는 멘탈 강하니까 뭐 걱정하지 마 뭐 친구들한테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지금 문제는 그 정경심으로 대표되는 이 좌파들이 지금 이 국면을 사실관계가 아닌 이 감성, 문화혁명적인 선전선동으로 돌파하겠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해놓으니까 자꾸 하나의 거짓말하기 위해서 8개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되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이냐,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이냐 이것을 따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짓말해도 먹히는 것이 그러면 그럴수록 진영 대결 구도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45대 45. 45대 45. 최소한 45대 45의 진영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초기에만 해도 보면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또 내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도 조국은 잘못됐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황태순 TV에서 그때 한번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이냐 이게 아니라 네 편, 내 편. 너 좌야 우야 이걸 싸우는 이런 진영 대결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얘기하는 본인은 나를 찍지 않은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정부, 우리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너의 대한민국과 나의 조국이 쫙 둘러 쪼개진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렇지만은 뭐 그것과 관계없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상황들은 정경심의 그 뭐 눈물 쇼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어제 저희가 간단히 정리해 드렸지만은 그 정경심이가 오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저 오촌 조카가 아이고 뭐 복잡하지만 좀 우리 이제 정리하는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촌 조카가 만든 그 프라이빗 에쿼티 저 코링크라고 하죠. 코링크가 이제 이제 전멸기 1차 전지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 과정에 이제 그 코링크에다 돈을 낸 게 정경심이고 정경심이가 사실상 코링크의 뭐 사실상의 오너고 사업도 관여했다. 이런 이제 검찰 수사였는데 어제부터 이제 좌파들은 유시민이 같은 이제 억지를 막 위선적인 억지를 쓰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한마디 꼭 우리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한마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유시민 씨가 한 얘기의 요지가 뭡니까? 보면 정경심 교수가 자기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바꾸고 그다음에 연구실에 있는 PC 밖으로 반출해낸 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검찰이 장난칠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야말로 21세기 최고의 궤변으로 남았죠. 최고의 21세기 궤변. 그래서 이제 떠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좌파 쪽에서 유시민, 뭐 좌파 정경심, 조국 쪽에서 자꾸 만드는 공지영이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익성이라는 조그만 현대 자동차 뭐 협업회사라 그러지만 협력회사지만 2차 협력회사고 2차 밴더입니다. 그 소음을 줄여주는 흡음이죠. 흡음제를 하는 연간 700억 정도. 이런 시시껄렁하게 자다 붙는데 왜 거기다 근처에 가냐고. 저 무슨 뭐 오얏나무 밑에서 뭐 가끈을 매지 말라고 한 게 공직자의 처신인데. 그래서 익성이
오촌 조카하고 2015년, 2016년 초에 이제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이제 해서 이제 조국 오촌 조카가 익성돈을 받고 거기에다가 저기 정경심을 속여가지고 거기서 10억 5천만 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서 결국 정경심과 조국은 사기당한 거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급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 프레임 만들었죠. 이 익성 사람들이 검찰 쪽에서 한 거는 오촌 조카가 조국이 돈을 댄 거다. 그리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사실상의 조국 정경심 회사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 것이지 우리가 뭐 그 사람을 뭐 한 거 아니다. 주체는 오촌 조카와 정경심이가 되는 거예요. 익성은 자기네들 끌려갔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짚을게요. 자, 지금 조국이나 유시민 뒤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봐라. 이렇게 조범동이라는 내 오촌 조카는 나쁜 놈이다. 나는 우리 마누라는 관계가 없는데 익성에 가서 사기친 거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딱 질문을 던질게요. 좋습니다. 그 당신들 논리대로 우리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조범동이가 조국이도 모르게 정경심이도 모르게 사기쳐갖고 익성을 사기쳐서 칩시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자기 이름이 버젓이 팔려서 몇 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민정수석은 뭐 했습니까? 익성 사람들 진술이 그 오촌 조카가 청와대 대통령 이름까지 팔았다. 조국 이름은 뭐 물론으로 기본으로 판 거고 그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그 오촌 조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조국의 재산 관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사모펀드 분야에 있어서는 저 정경심이가 조국과 정경심이 쏘가서 익성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고 2차 전지 사업도 조국이가 민정수석 되면서 2차 전지 산업이라는 얘기를 흘려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투자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뭐 누구한테 얘들이 하여간 오촌 조카 누구한테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곧 2차 전지에 정부 보조금이 뭐 세게 들어온다고 해갖고서 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조범동이가 일단 해외로 처음에 도망갔을 때 그때 국내에 있는 그 최태식이하고 통화하면서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것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죽는다. 조국 우리 아저씨는 낙마한다. 그게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는 것이고 흔히 얘기해서 정보를 사전에 흘렸다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돌아다니는 동네가 시원찮은 아이들 노는데요. 뭐 700억 매출 우리나라 그 회사에서 경제 규모에서 뭐 조그만 회사들 한탕 하는 놈들끼리 뭐 왔다 갔다 한 거고. 자 한탕 얘기 나오시니까 지금 익성도 익성이지만은 또 새롭게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죠. SM. SM 그룹. SM 해운. 난 처음에 SM 그래서 난 이수만 선생이 하는 그 SM인 줄 알았더니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요. 그게 삼라 마이더스라는 삼라 마이더스. 저 호남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해운 업체인데 이게 보면 IMF 때 떼돈을 벌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서열 35위의 큰 회사. 세계 35위 큰 거죠. 그 회장이 뭐 어디 분이라고? 저 전남 고흥 사람인데 IMF 때 그 당시 이제 막 쓰러져가는 그 DJ 정부 때입니다. 그때 보면은 그 이런저런 해운 업체들 갖다 인수하면서 한진 해운 썰을 때, 그 무렵에 뭐 이런 것들 많이 했고 지금 저기 핵심이 뭐예요? 여기 왜 SM이 왜 나온 거예요, 얘기가? SM이 그 대통령 동생도가 있고, 그렇죠. 이낙연 총리 동생이 거기에 다 보면 고위직으로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정부의 해수가 해운 연합을 만들 때에도 연합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도 조국 처남이도 등장하네. 조국 처남이 소속했던 A 해운사는 컨테이너 하나 순박하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정부의 중점적인 정책 자금을 받는 해운에 이게 들어온 게 조국 백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되더니 알고 봤더니 뭐 이게 또 엄청 대통령 동생도 SM 그룹에 가 있고 이게 설명하자면은 처음에 조국 처남 그 정씨 정경심이 남동생이죠. 그 친구가 몸담고 있는 그 조그만한 A 해운사라는 데인데 이걸 갖다 타다 보니까 그 바로 해운 연합체의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SM이 나온 거죠. 근데 SM을 파다 보니까 SM에 지금 보면 최근에 SM 회장 우 회장이 대통령 행사에 연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수행을 하고 해외 순방 나갈 때 봤더니 어머머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동생이 그 회사에 있고 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그 회사
계열사에 지금 이사로 있고 이런 게 드러났죠. 제가 이제 대통령도 이제 해외 나갈 때 우리 네. 기업인들 데리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아니 지금 그 전화하고 뭐 다 인터넷 다 업무가 돌아가는데 네. 왜 대통령이 지금 뭐 그 사람들 끌고 가 범죄 지금 네. 대통령 해외 순방 가면 청와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거기 수행 뭐 하게 해달라고 뭐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뭐 결정은 이제 경제수석실하니까 네. 전부 막 민원이 세도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야. 그 우 회장은 뭐라 그랬겠어? 야, 내가 3번 갔다 3번 임마. 이 사진 다 찍고. 사진 다 찍고 지금 사진 뜬 거 좀 보내주세요. 네, 사진. 아니 이런 그때 이용되는 거예요. 네. 또 뭐 나와가지고 뭐 또 기업인들 모임 하는데도 또 이 우 회장이 나와가지고 뭐 야, 해운업 하면서 그러겠죠. 그때 대통령께서 나한테 말이야 따뜻한 눈길을 주시면서. 아니지 내가 대통령한테 건의했더니 그렇지, 그렇지. 해수부 장관 없는데 내가 또 해수부 장관한테 별도로 보고 들어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대고 하니까 또 미세를 떨면서 얼마나 그렇죠. 이게 지금 복마전으로 갔겠습니까? 해운연합이라는 거는 네. 한진해운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네. 해운사들이 작으니까 네네. 정부가 인위적으로 선박 공유. 네네. 이제 뭐 해운사들이 뭐 물건 많이 수주를 못해 화물을 못하면 네. 여럿이 모아서 가기도 하고 네. 큰 배를 하나 갖고 있지만 뭐 물량을 적으면은 뭐 1년에 한 번 나가서 되겠습니까? 매달 매주 뜰 수 있도록 네네. 연합체를 만드는데 그게 정부의 정책 자금이 뭐 한 번 나가면 400억, 1000억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들어있는 여기에 이 친구가 뭐 대통령 따라서 뭐 동남아시아 자 첫째 사모펀드 자꾸 세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제 이게 흐름이 다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보면은 지금 조국으로 나가서 조국 정경심으로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격가지를 치면서 왜 보면 대통령의 동생과 총리의 동생 얘기가 나올까요? 그 저기 조국 서울법대 교수님께서 2003년에 그랬잖아요. 네. 가까이 있는 친인척 형제자매 마누라를 조심하십시오. 네, 네.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은 형제자매 친인척들에게 그냥 전부 빨대 대 가지고서 골프 가방에 뭐 현금 뭐 무슨 사채 무슨 뭐 전환 뭐 저거 이런 돈들 전환 사채. 그거 지금 봉투 들고 찾아오니까 하십시오 그러는데 이 작은 회사들 쿰쿰한 회사들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줄이 닿는 사람들에게 오촌 조카놈도 또 뭐 어디 뭐 이 해운에 들어가 있는데 있지 뭐 대통령 동생도 있지 이런 것들 하라고 저기 저 뭐 특별감찰관 하라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거지 지금. 우리 김 시장 기억났어요. 제가 네. 처음에 이 조국 사건 이야기를 다 다루면서 이것이 그 당시 조국 그 선에서 가지 않을 것이다. 그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 조국 혼자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보면 그 당시 그 사모펀드 등등등등의 것에서는 여러 주변 사람 심지어는 조국보다 더 윗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돗자리를 깐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의 대통령의 그 동생과 국무총리 동생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 또 하나 제가 예의주시해서 보는 게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 홈페이지를 쭉 보시면 조국 관련해서는 어제까지는 뭐라고 나왔냐면 조국 사태라고 나왔습니다. 꺽쇠하고 오늘부터 뭐라고 나왔나 보세요. 조국 게이트로 나옵니다. 이 조국 게이트로 나오는 것이 게이트라는 것이 이제 권력형 비리, 권력형 부정 그것이 한 사람에 끝나서는 게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보면 사안이 점점점 그야말로 계속 번져나가는 것인가 하는 약간 불길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모펀드는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이제 네네. 본격 진입이 됐고 네. 두 번째 축인 그 웅동학원 문제 네. 이것도 크죠. 웅동학원 문제는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국 교수님께서 네, 이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법률 대응 방안을 네. 집에 있는 컴퓨터에 만들어 가지고 뭐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네.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라고 그 한 법률 안을 했고 그거는 웅동학원 측이 그대로 다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웅동학원에 있어서 이번에 검찰에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그 창고에 있던 과거 공사 관리했던 모든 서류들을 갖다 검찰이 다 압수해서 지금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세 번째 축이 뭡니까? 세 번째 사문서 이제 문서 위조인데. 그건 이제 아까 뭐 계속 이제 뭐 피해자 코스프레, 감성 파리 하는 근데 거죠. 이게 코미디 같은 얘기 또 하나 이제 검찰에서 흘러나왔는데. 네.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네. 정경심 씨 명을 받고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네. 컴퓨터에 들어있는 네. 하드웨어가 이렇게 보면 기판으로 이렇게 돼서 좀 크잖아요. 네, 크죠. 그 갈아 끼려고 그랬더니 조국 씨 아들이 왜 내 거는 안 갈아, 내 컴퓨터는 안 갈아주냐고 또 그래서 싸움이 붙었다는.
저 수사하면 다 드러나는 건데 이제 저 피눈물이 난다는 이 그 감성 네. 파리로 돌파하려고 그러니 참 네. 보면서도 딱 해보.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진영 대결로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할 거고 오늘 또 이상한 또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네.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이 또 뛰어올라가지고 뭐 정치 지형이 변했다고. 아니 정치 지형이 아니 지금 대통령 못난 대통령 지금 끌탕 치는데 국민들이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올라오면 어떻게 이게 참. 아니 저는 아까 우리 김영환 실장 말씀하시고도 우리 김장수 박사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졸지에 보면은 진영 대결 구도.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편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형 구도는 45대 45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눈에 이제 피눈물이 나는 거죠. 국민 가슴에는 이제 피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